네, 안녕하세요. 평곤충입니다. 이번 강의 시작하면서 웬만하면은 제 얼굴이 안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첫 영상에는 아무래도 이제 주저주저 말하는 부분만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상을 같이 찍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영상은 바로 올라가니 이거를 안 보시고 바로 세션 스트링에 대한 설명을 보러 가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한 번쯤은 좀 약간 발라드 스트링을 잘 짜고 싶거나 앨범을 내는 게 목표시면은 들어보시고 고민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총 3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세션 스트링 툴을 사용하는 이유와 기초 이론을 얼마나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스트링으로 곡에 접근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입니다. 먼저 제가 세션 스트링 툴을 사용하는 이유는 악기의 수가 과하게 많지 않아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흔히들 사용하는 라스라든지 이런 악기들을 보면은 스트링 연주자가 최소 한 50명 정도가 있는 느낌을 줘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듣는 음원은 보통 7명, 많게는 15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세션 스트링 툴을 제대로 사용하기 전엔 저도 라스를 주로 사용해서 스트링 편곡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써도 좋은 악기긴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더블링도 하고 야간기로 연주해야 7명에서 15명의 어떤 편성이 50명 이상이 되는 건데, 막상 실제로 가상악기에서 여러 명이 연주해 놓은 거랑 질감이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더 거칠고 세게 나와요. 적절한 예시를 찾다가 제가 전에 참여했던 스트링 앨범인 알비 인제이의 살다가 스트링 버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녹음된 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녹음됐던 소스는 요 소스입니다. 네, 당연히 좋죠. 물론 이제 미싱도 안 돼 있고 생소리 그대로 뭐 밸런스도 안 잡은 거라서 조금 로우가 과하긴 하지만 일단은 당장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소스입니다. 근데 만약 이거를 라스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요. 네, 이제 확실히 먼 느낌이 나죠. 그 다음에 세션 스트링으로 작업을 했던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라스의 느낌이 좀 더 풍부할 수도 있기는 한데 악기가 많고 마이크를 멀리 두고 녹음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질감이 약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가상악기와 소리 질감은 곡과 장르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평론가의 취향에 따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저도 라스만을 고집해 왔었고 뭐 평소 다른 악기는 사용하다 말다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뭐 모듈레이션, 이렇게 밑에서 모듈레이션 해주는 게 평소와 다르게 어색하거나 뭐 아티큘레이션 느낌이 뭐 평소랑 좀 다르게 익숙하지 않다는 다양한 이유였는데, 하지만 방금 들려드린 곡을 작업을 할 때 권석훈 PD님이 세션 스트링으로 작업한 걸 들어보시고 이건 꽤나 리얼하게 느껴진다 라고 하셔서 그냥 바로 바꿨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저는 이제 음악을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근데 이제 스트링 편곡을 한 지는 이제 한 8년 정도 됐는데, 물론 짧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이제 권석훈 PD님은 자편곡에 참여하신 곡만 뭐 1000여 곡이 넘고 아마 그 뭐 이상이겠죠. 그리고 제가 초등학생이거나 또는 그 이전의 나이, 아니면 제가 태어났을 때쯤부터 음악을 해오셨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시야를 믿고 단순하게 그 뒤로 모든 작업을 세션 스트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스트링을 작업을 해서 들었을 때 픽스가 되는 확률이나 어떤 속도가 더 사실 늘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걸 듣고 계실 분들이라면 나름 진지하게 음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음악을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난 좀 제대로 만들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물론 제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영상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이라면 저를 한번 믿고 세션 스트링으로도 한번 작업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설명할 거는 이제 기초 이론의 정도인데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초 이론을 도대체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라는 질문을 매 수업 때마다 듣습니다. 우선은 이제 코드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A 플랫 7에 플랫 13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누군가의 머릿속에 뭐 솔 플랫을 잡고 뭐 도를 잡은 다음에 플랫 13이니까 뭐 미를 잡아줘야겠네 막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제 이게 안 나온다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한 10초 정도 걸려서 고민해봐서 나올 정도까지만 돼도 괜찮기는 해요. 뭐 A 플랫 7이니까 뭐 A 플랫은 뭐 이거고, 이게 한 5초에서 10초 내로. 왜냐면 그 정도만 돼도 진행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코드의 상관관계가 안 떠오르면 약간 어렵습니다. 왜냐면 화성학 쪽으로 다이아토닉 코드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져오는 뭐 1도 메이저, 2도 마이너, 3도 마이너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뒤로 이제 클래식에서 부속함이라고도 말하는 세컨더리 도미넌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아무리 적어도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대리화음, 뭐 트라이톤 대리화음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가요에서 쓰는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상의 화성학적 이해를 필요하는 가요가 있긴 있는데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실용 화성학이라고 하면은 저는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뭐 대리화음인 트라이톤까지, 트라이톤 사실 정확하게는 트라이톤 서브스티튜션이죠. 뭐 발음이 좀 이상해서 안 했지만 아무튼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게 클래식 화성학 알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말은 합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100% 클래식 화성학을 써가지고 스트링 편곡을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애초에 8도 병행 진행이라고 하면은 뭐 옥타브로 라인을 치는 것 자체를 뭐 병행 8도라고 해서 쓰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쓰면 안 좋다 하겠죠. 못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스트링 편곡은 곡에맞게 강조돼야 하는 부분들이나 목소리가 아닌 악기이기 때문에 클래식 화성학을 100% 활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적어도 주사마음에서 사음이 중복이 되면 화음이 너무 강조가 많이 된다, 뭐 이런 아주 기초적인 상식들을 이해하기에는 클래식 화성학이 좋기 때문에 클래식 화성학을 알고 계시는 게 나쁘지 않다. 이것도 공부하신다면은 저는 초급 화성학까지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뭐 반감칠함까지만 아셔도 그렇게까지 막 무리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한 번쯤은 손대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설명할 거는 스트링으로 곡을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스트링은 앨범 작업 중에 항상 믹싱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작업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이제 상황과 때에 따라서 스트링을 먼저 작업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스트링은 거의 마지막에 작업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피아노 선율을 방해하지 않고, 노래 부르는 이제 보컬 멜로디를 과하게 침범하지 않고 강조도 해주면서 곡의 느낌도 같이 따라 살려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스트링 작업할 때는 욕심을 많이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평소에 들어왔던 좋은 라인이 있더라도 피아노 선율이나 다른 악기에 방해되지는 않는지, 보컬에 비해 과하게 강조되는 라인은 아닌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스트링을 과하게 높게만 사용하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이제 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많은 가요에서는 그렇게까지 높은 음을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생각한 것보단. 바이올린 연주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키보드 기준으로 G#5 정도만 가도 실제 연주가 어려워져요. 네, 물론 이제 가상악기들은 보통 C6까지 구현을 해놓는데, 이제 그런 음들은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과하게 높은 음에서 빠른 스케일을 연주하는 거는 연습 기간이 길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녹음을 하게 됐을 때 보통 한 프로에 두 곡이나 한 프로에 한 곡을 하게 되더라도 연습 시간을 많이 줘야 되는 부분은 이제 사실 합을 맞춰서 감정선을 끌어내는 거지, 막 높은 음에서 막 엄청나게 막 화려한 연주를 하는 거를 이제 웬만하면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A4에서 D5만 정도만 돼도 굉장히 높은 질감이 잘 나요. 그래서 너무 높게 쓰지 마시고, 바이올린 연주나 뭐 내성 채우는 것도 물론 화려하게 움직여야 되는 순간들이 있지만, 이제 이게 화려하게 움직이다가도 보컬이나 다른 악기 연주에 너무 많이 방해가 되나? 아니면 이 곡에 비해서 내가 너무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화려하게 자주 움직이나? 물론 자주 움직이는 곡도 있겠죠. 근데 웬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렇지 않아요. 다른 악기는 가만히 있는데 스트링만 무조건 막 화려하게 놓을 거야. 이거는 정말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카피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스트링 연주에 욕심을 내지 않는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뭐 앞으로 할 스트링 편곡 강좌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몇 강좌에 걸쳐서는 세션 스트링 사용법만 알려드리겠지만, 그 뒤로는 이제 화성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강좌 이제부터 열심히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 네, 어쨌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